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M, 알아봐야죠. 자,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 커버하고 있는 안진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SM이 갑자기 수면 위로. 네. 주말에 보니까 SM 이퀄 하이브 이수만 대 온라인 카카오. 아, 네. 대립 구도가 딱 나눠져 있던데요. 네네. 자, 이 SM의 현상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개괄적인 그 요약도라도 혹시 좀 설명해 좀 줄 수 있는지. 네, 지난 2월 7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237만 주를 이제 주당 거의 9만 1,000원에 네, 그 12 발행과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이제 SM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겠다라고 공시를 냈고요. 네. 뒤이어서 이제 바로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월 10일 날 이제 하이브가 최대 주주 이수만 지분의 14.8% 352만 주를 12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1대 주주로 갑자기 등극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최대 주주 지분 매입과 함께 이제 595만 주, 최대 25%까지 12만 원으로 똑같이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이제 공시도 함께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 9.08%를 제3자 유증과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을 인수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일단 가처분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분 확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최대 주주 지분 14.8%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추후에 이제 25%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39.8%로 거의 SM 지분의 40%를 확보하게 되는 그림을 가져가게 되는 셈입니다. 네. 난타전이네요. 난타전인가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네. 뭔데 이제 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뭐 올라가는 거야 뭐 반길 일이겠죠. 네, 그래서 뭐 SM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2월 8일에 리포트를 냈었고 TP를 13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나갔고 이제 TP는 37만 원으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 가치나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딜 규모 사이즈를 이제 고려를 해봐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주가가 12만 원에서 이제 16만 8천 원까지 레인지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적당한 가격에 정당한 가격에 이제 프리미엄을 지분을 하면서 이제 투명한 공개 절차에 따라서 지분을 매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M 경영권 분쟁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좀 구상해 본다면. 경영권 분쟁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브는 모두 다 이제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카카오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가 좀 중요한 이제 뭐 향후의 향방성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가처분 승소가 된 이후에 뭐 지분 9.1%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될지 아니면 이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처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12만 원 이상의 SM 지분 매입의 단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공개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혹은 여기서 이제 물러나고 이제 SM 이해에 따른 엔터사의 매물을 탐색을 또 해볼지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꽁 대신다.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 네, 그것까지는. 네. 자, 그 행동주의 펀드, 이 얼라인 파트너스 사모펀드인데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고요? 이게 뭔가요? 일단은 12만 원에 일단 뭐 공시를 한 상황인 거고요. 네.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SM 경영진 이사진과 함께 뭐 제3자 유증 발행,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 인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할 때는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환영한다, 뭐 지지한다, SM 경영진 이사진을 뭐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갑자기 12만 원 이제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는 모습에 있어서 뭐 9만 1,000원 대비 거의 30% 이상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이상 더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말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말을 좀 내세우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SM의 체질 개선보다는 근본의 경영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SM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본 뜻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히 1년 전 기사나 뭐 언론에 방송되었던 것들만 보시더라도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 유증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방법을 통해서 주주가치 훼손을 주가치를 이제 희석시키고 네. 지분 가치를 이제 훼손하는 방법에 대해선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의 표면에서 180도 바뀐 입장이었고요. 지지한다는 입장, 뭐 9만 천 원에 매수한 거에서 저는 9만 천 원에 매수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지지한다라는 입장에서 12만 원이 갑자기 뭐 더 높여야 된다, 너무 싸다라는 말은 앞뒤가 다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사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주주의 전횡이잖아요. 따로 주머니 라이크 기획 때문에 매출의 6%가 그쪽으로 흘러나가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됐고 결국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였고 이런 사달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기업들마다 이제 그거를 각별히 인지해야 되겠죠. 네, 돈 빼나가면 주주들이 보고 있다. 네. 자, K-팝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상이 됩니까? 사실 또 이 차면에 들여다보면은 K-팝이라는 거대한 주도권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제 원톱을 잡느냐. 네. 네. 그래서 K-팝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SM 지분을 40%까지 확보될 경우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는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탑티어 K-팝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전체 K-팝 시장의 6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사의 강점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점이고요. 동사의 기존 플랫폼인 위버스 그리고 SM의 디어유가 이제 합쳐질 경우 MAU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독보적인 글로벌 넘버 원 엔터 레이블 플랫폼사로 이제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아쉬웠던 점은 SM 같은 경우는 직접 매출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IP가 이미 충분히 글로벌 팬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고 이러한 IP를 통해서 하이브가 잘하는 간접 매출의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고마진 창출이 가능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아티스트 IP 라이선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통해서 이제 하이브와 SM 동시에 이제 매출의 외형 성장과 그 다음에 이익 마진의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하이브까지 봤고.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들썩였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또 소설 쓰기 시작하는데,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단순 투자로 SM에 넣었다가 뺄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으로, 다른, 엔터를 조금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들을 하던데,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SM 지분 인수가 사실상 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하기 전이지만 사업 구조를 봤을 때 뭐 컨텐츠나 이제 드라마 제작, 미디어, 뭐 영화 쪽, 웹툰, 웹소설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작사들, 계열사들과 이제 역량을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엔터, 음악 컨텐츠사입니다. 근데 지금 산업적으로 봤을 때 K-팝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컨텐츠, 종합 컨텐츠사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런 엔터사들의 역량을 좀 더 보충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SM 지분 인수가 사실상 좀 가로막히게 된다면 나머지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로 이제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뭐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산업이 다 이제 활기를 띈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음 달 더 글로리 파트 2? 네. 자, 이것도 뭐 주가에 좀 영향이 될지.
네, 뭐 3월 달에 일단 시즌 2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CJ E&M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4분기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산업 특성상 일단 선 제작비가 투자 비용으로 인식되고 나중에 이익이 회수되는 만큼 분기 실적보다는 연간의 실적으로 봐주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총 35편 중에서 46%가 글로벌 OTT 플랫폼에 이제 작품의 컨텐츠가 공급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점으로 일단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 컨텐츠 편성 확대, 그리고 신규 OTT 플랫폼의 공급 서비스 개야, 그리고 구작과 신작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외형 확대를 이제 더욱더 이제 모멘텀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좀 마진 같은 경우는 외형 확대 성장성 대비 소폭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M은 올해 좀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턴어라운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디어 사업부의 수익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와 이제 미디어 중심으로 이제 컨텐츠 사업부의 공격적인 선투자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는 이제 해외 제작사 엔데버 컨텐츠를 1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한 상황이고 국내 OTT 플랫폼의 티빙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턴어라운드가 좀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투자한 비용 그리고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들이 지속해서 좀 양단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 악화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제작부터 뭐 플랫폼에 유통하는 것까지 수직 계열화 구조는 굉장히 좋지만 이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 실현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턴어라운드 하겠네요.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애널리스트가 결정 지우지 못하니까 제가 결정을 확 지어버렸는데. 자, 네.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시간이.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어요. 네. 자,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커버하고 있는 안진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